네, 나는 더 영어답게 말하고 싶다 구동사 편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요. 마지막 강의까지 쭉 방송을 봐오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자, 222번 구동사는 gloss over인데요. gloss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gloss는 광택이 나는 반질반질한 표면을 얘기하죠. 그래서 gloss over는 그런 반질반질한 표면만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영어 예문 들어볼까요? 222. In my history class, it seemed like the teacher didn't want to talk about our war crimes. There will always be people who try to gloss over the shameful events in our own history. 자, 역사 시간에 war crime, 전쟁 범죄, 우리가 저지른, 과거에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 한다. 이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B가 과거의 부끄러운 일들을 그냥 gloss over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겉에 반질반질한 표면만 그냥 훑고 넘어가고 싶어 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뭔가를 소홀히 다룬다. 특히 과오라든지 과거의 문제점 같은 것을 짚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에 gloss over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밑에 해설에 있는 것처럼 추한 본 모습은 감추고 겉모습만 보여주려는 태도, 이런 태도를 일컬을 때 유용하죠. 그래서 역사 왜곡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왜곡이라는 말 때문에 항상 distort만 생각하지 마시고 gloss over the shameful events 이런 식으로 gloss over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23번부터는 휴식에 관한 표현인데요. soak up some rays라는 표현이 있죠. 햇볕을 쬐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예문 들어볼까요? 223. I'm on my way to the beach to soak up some rays. Be sure to use plenty of sunscreen, otherwise you'll regret it later. 네, 햇볕을 좀 쬐려고 해변으로 가는 중이다 그랬더니 선크림을 많이 바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선스크린을 많이 사용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햇볕을 쬐다고 할 때 이 쬐다에 해당하는 동사 표현이 soak up이죠. soak는 원래 액체 같은 것을 빨아들인다라는 뜻인데 뒤에다가 햇볕을 의미하는 ray를 쓰면은 햇볕을 빨아들인다, 즉 볕을 쬐다, 볕을 쬐다, 햇볕을 쬐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soak up the sun, soak up some rays 이것을 하나의 그냥 표현의 덩어리로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4번 구동사는 빈둥대면 시간을 보낸다라는 뜻인데 영어 예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224. How did you spend your holiday after that hectic board meeting? I didn't want to do anything, so I stayed at home and idled the whole day away. 굉장히 정신없이 바쁠 때 그것을 헥틱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보드 미팅이니까 이사회 정도 될 텐데 그렇게 정신없었던 이벤트가 끝나고 뭘 했냐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집에서 그냥 빈둥거렸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idle이라는 단어가 태만한, 게으른 그런 태도를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걸 동사로 바꿔서 idle away라고 하면 빈둥대면서 시간을 보내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away가 기본적으로 나한테서 멀어지는 모습을 가리키기 때문에 뭐가 이렇게 떠나가는 거 아니면 여기처럼 자원이나 시간을 허비하는 것 그런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dream one's life away 이렇게 얘기하면 dream away가 꿈꾸면서 시간을 허비하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몽상가처럼 꿈만 꾸면서 인생을 낭비한다, 허비하다라는 뜻을 잘 표현하는 구동사가 되죠. 그래서 dream one's life away 비슷하게 idle away 이 자리에 여러 가지 단어를 써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5번 구동사는 sit back인데 말 그대로 뒤로 물러나 앉는 거죠. 우리가 편하게 앉으려면 뒤에 기대고 이렇게 물러나 앉아야 되잖아요. 그 모습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영어 예문 들어볼까요? 225. I'm anxious that we may not make it to our destination in time. There's nothing you can do about it, so just sit back and try to enjoy the ride. 네, 목적지까지 제때 못 갈까봐 in time, 제 시간에 못 갈까봐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B가 그냥 편히 앉아서 드라이브를 즐기면 결국은 도착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sit back and try to enjoy the ride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보통 그냥 편히 앉아서 뭐뭐나 해라 이렇게 얘기할 때 sit back and 어쩌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back을 쓰면 뒤로 물러앉은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하는
모양을 표현하게 됩니다. lie back이면 누워있는 거고 sit back이면은 앉아있는 거겠죠. 편히 앉아서 구경이나 해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sit back and just watch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뒤에 어떤 동사가 추가로 따라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lie back이나 sit back이라고 얘기해도 되지만 또 kick back이라는 표현도 있죠. kick back. 뭔가를 찬다는 게 아니라 뒤로 이렇게 편안하게 기대고 있는, 누워있는 이런 모습을 묘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back을 적당히 쓰면 되죠. 자, 그 다음에 227번 구동사는 rush into인데요. rush가 서두는 모양을 얘기하고 into는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서둘러서 어떤 결정을 내린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영어 예문 들어볼까요? 227. I feel like I just met him. I don't want to rush into marriage. But you've been dating for 10 years. 네, 만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서 서둘러 결혼하고 싶지 않다. 자, 이 말을 서둘러라는 부사를 쓰는 게 아니고요. rush into marriage. 서둘러서 결혼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거의 정해진 표현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I don't want to rush into marriage. 이게 서둘러 결혼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랬더니 B가 벌써 10년째 만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르는 모양을 표현하는 rush에다가 into를 넣어서 서둘러서 어떤 결정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고요. rush into marriage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표현이죠. 228번 narrow down인데요. 깔때기 모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넓게 시작했다가 끝에 가서 이렇게 좁아지는 그런 모양을 narrow down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가능성을 좁힌다, 범위를 좁혀간다라고 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영어 예문 들어보겠습니다. 228. We really have to narrow down our options. I just don't know which ones to eliminate. 네, 우리 옵션의 폭을 좁혀가자. 그러니까 이렇게 넓게 시작하지 말고 좁혀가자 이런 뜻이죠. 그랬더니 어떤 것을 eliminate, 제거를 해야 될지, 없애야 될지 잘 모르겠다. 어떻게 좁혀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B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깔때기의 모양을 생각하시거나 해설에 있는 것처럼 상위 개념에서 하위 개념으로 내려갈수록 더 자세해지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breakdown은 카테고리가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브레이크해서 카테고리를 자세히 나누는 것을 얘기하고요. narrow down은 이 모양처럼 범위를 좁혀나가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책 나는 더 영어답게 말하고 싶다 구동사 편에 있는 주요 구동사들을 총 27회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너무 쉬운 내용은 제외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고 하지만 많이 들을 수 있는 또 쓸모 있는 그런 구동사들을 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저희 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